내놓는다고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합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검찰은 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또 엄밀한 그런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충실하게 토론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의 1호 쇄신안, 그러니까 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의원총회 내부에서 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1호 혁신안이었잖아요. 실제로 혁신위원장이 안 받으면 당 망한다 그랬는데 이게 또 추인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혁신위원장이 망한다 그랬으면 이제 망하겠네요. 지금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원장마저도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어떤 미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면 저는 과연 그런 혁신위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불체포 특권 이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떳떳하면 뭐 죄가 없으면 누가 불체포 특권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걸 못하죠? 뭔가 두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본인들이 뭔가 사법적으로 지금 걸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 불체포 특권의 특권 뒤에 숨어서 안 나갔잖아요. 자, 그럼 본인은 안 나가놓고 다른 의원들한테는 당신들은 포기해서 나가시오?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당의 리더는요, 당 대표는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앞장서 나가서 따라오시오라고 해야지 나는 뒤에 있으면서 먼저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예전에 백선엽 장군이 그 다부동 전투에서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병사들이 힘이 나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혁신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당대표가 나서서 나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 누가 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민주당 상황은 당대표와 이미 다시는 특권 뒤에 숨어서 안 나가놓고 이제 와서 당 전체 의원들한테 당신들은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의원들 입장에는 그럴 겁니다. 속내는. 그래서 오늘 통과를 못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마저도 이제 못한다면 저는 이제 혁신은 끝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뭘 혁신할 것인가. 아니 지금 있지도 않은 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집단인가라는 데 대한 국민들은 의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혁신이 더 이상의 어떤 혁신을 진척시킬 동력은 이제 없는 거 아닌가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저 화면인데, 그러니까 사실 혁신위 자체의 무용론도 무용론이지만 어쨌든 박강원 원내대표가 추인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의원총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 체면도 구긴 셈이 됐고, 근데 뭐 사실 며칠 전도 아니잖아요. 어제 김은경 위원장이 안 받으면 당 망한다 그랬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바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혁신위의 실망도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처음에 혁신위가 구성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혁신위가 별다른 역할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혁신위에서 별다른 무슨 혁신안이 나오겠느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은 상당히 좀 파격적입니다. 정말 혁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확실합니다. 얼마 전에는 무슨 오합지졸이라고 했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이거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 얘기한 것은 아마 혁신위나 혁신위원장이 얘기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발언 아닌가요?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은 당이 존립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한 건데 이거는 당이 망한다는 얘기하는 건 거의 끝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조차도 안 받는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혁신위가 얘기하는 거 받아놓고 의원총회에서 결의하고
하더라도 누가 그거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저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에서 이렇게 의원총회 추인하더라도 자기들 가서 부결 던지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받는 건 더 큰 문제라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할 정도면 도대체 뭐가 얼마나 두려우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예. 그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구속되는 게 아니고 예. 판사 앞에 가서 나는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 하는 제스처에 정치적 검찰의 어떤 이것에 무고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구속영장이 부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좀 발부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 법의 그런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혁신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적 제스처조차 못한다? 이러면 뭐가 얼마나 두렵게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사실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최근에 2호 쇄신안도 냈었잖아요. 혁신이가 뭐 꼼수 복당 받겠다. 근데 그 부분도 또 어떻게 될지 마무리는 잘 될지 그것도 좀 의문부호가 여러 가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 내부 얘기를 하다 보니 어제 20명 분당설을 언급했던 게 이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인데 이상민 의원 어제 당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엄호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뭐 납득하기 어렵고 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정당에서 뭐 이런저런 비판도 할 수 있는데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싸우느니 유쾌한 결별하는 게 낫지 않냐. 그걸 각오를 하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 말하자면 죽어라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뭐 공산당입니까? 이상민 선배는 잘한다 이 얘기입니다.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로 당을 위해 해야 할 말은 하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상민 의원만큼 당을 위해서 정말 그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분이 누가 계십니까? 저희 돌직구쇼 취재 내용인데 조승현 부위원장님, 네.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이 당내 목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저렇게 이상민 의원님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사실 2주 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분당 얘기가 그 전에 있었거든요. 예. 이상민 의원이 그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건 좀 문제 아니냐. 이건 좀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경고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없다가 지금 다시 또 분당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경고가 나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정치인들이 뭐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공천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나 이렇게 살아있다 존재감을 키우면서 각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나를 끌어안아라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죠. 결국은 공천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정치인이 뭐 욕심이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그게 너무 과욕이 돼서 선을 넘는 게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이상민 의원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어쨌든 당이라는 공동체에서 예. 분당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분열을 시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에서 제대로 경고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잠시만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할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조승현 부위원장께 예전에 안민석 의원도 뭐 계속 분당설, 뭐 나갈 사람 나가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을 때는 또 그때는 당에서 경고를 안 했다가 왜 또 이상민 의원만 경고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분당 얘기를 꺼낸 부분이 있지만은 예. 그 내용을 따져보면요. 안민석 의원은 어쨌든 당을 지켜야지 나가는 게 옳으냐 이런 관점에서 한 얘기고 지금 이상민 의원은 나 나갈 텐다. 우리 20명 나갈 테다. 당을 깨겠다. 이렇게 약간 협박적으로 들렸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이 좀 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번 제가 다시 보면 안민석 의원도 과거에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세력으로 적대시하는 심리적 분단 상태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민석 의원도 그런 발언이 사실은 정치적인 이익으로 해서 선을 많이 넘는 분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